8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우리 경제가 경기 둔화와 물가 하락이 같이 나타나는 디플레이션에 빠진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선을 그으면서 디플레이션이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만 우려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과연 우리 경제 현재 상황은 어떨지 김대호의 경제일기 김대호 박사와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지난 8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그래서 앞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디플레이션이다 아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네요. 디플레이션이 맞습니까?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선 한국은행이 발표한 통계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예. 지난 8월 달의 이 소비자 물가 지수, 그것을 흔히 경제학에서는 CPI라고 그럽니다. 네. 이 CPI가 0.00으로 나와 있어요. 예. 그러니까 마이너스도 아니고 플러스도 아니고 제로로 나와 있는데 예. 그것을 자세히 더 들어가 보면 현재 지금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 지수를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하거든요. 정확하게 나타난 것은 0.00038이에요. 그러니까 반올림만 0.0이 돼버린 거죠. 그런데 그게 마이너스 0.038이었다고 말이죠. 제가 태어나고 나서 계속 이 경제 쪽을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만은 예. 소비자 물가가 마이너스로 나타나는 것은 처음입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물가 통계를 현행과 같은 방식의 통계 지표를 작성하기 시작한 게 1965년이었는데요. 예. 1965년 이후로 단 한 번도 우리나라 물가가 마이너스였던 적이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굉장히 진기한 기록이죠. 예. 65년뿐만이 아닙니다. 그 이전의 그 경제 지표를 쭉 보더라도 시스템은 달라졌지만 물가 마이너스였던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살아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겪는 아주 예. 이상한 현상, 마이너스 현상이 이제 나왔어요. 예. 자, 이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 예. 디플레이션이냐 아니냐? 아니냐. 예, 정부는 디플레이션이 아니다. 디스인플레이션이다. 디스인플레이션. 예, 디스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은 좀 어떻게 다른가 좀 예. 말씀을 올려야 되겠는데요.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인플레를 디스한다는 얘기예요. 인플레를 줄였다. 그러니까 물가 상승을 줄여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 예. 조금씩 물가 상승률을 줄여서 그로 인해서 소비자 물가가 억제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마이너스로 나타날 수 있다. 이것을 디스인플레이션이라고 그러는데 예. 정부에서는 디스인플레이션이라고 하고 있어요. 예. 자, 그런데 과연 우리 물가가 지금 디스인플레이션이냐 디플레이션이라는 것은 물가가 마이너스 상태에서 몇 달간 계속 이 고차가 되거나 예. 또 고차가 될 그런 가능성이 있는 그런 상황을 디플레이션이라고 봅니다. 예.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둘 다 아니라고 봐요. 둘 다 아니다. 예. 그럼 뭡니까? 현재 디스인플레이션이라고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예. 우리나라 지금 최근 4, 5년간 인플레이션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예. 또 디플레이션이라고 하려면 마이너스 상태에서 최소한 6, 7개월 이게 고차가 돼야 되는데 예. 그것도 아니다. 굳이 이거냐 저거냐를 선택을 하라고 그러면 예. 디플레이션 초입 단계일지도 모른다. 디플레이션 초기 단계일지도 모른다. 예, 그 정도가 정확한 진단이 아닐까 싶어요. 디플레이션도 아니고 디스플레이션도 아닌 그런 면에서 그래서 이 디플레이션 초입 단계일지도 모른다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예. 그런 상황인 것만은 틀림이 없지만 예. 한쪽 방향으로 우리가 디플레가 완전히 빠져들었으니까 예. 나라 경제가 폭망했다. 예.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맞지 않고 예. 현재 이 분수령에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예. 현 상황에 대한 진단을 저희가 좀 내려봤는데 일단은 마이너스 상승률이다. 이 부분은 또 분명한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또 막상 우리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물가는 또 다른 것 같아서요. 이 괴리감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이게 사람들이 느끼는 체감 물가하고 지수상의 물가는 역사 이래로 계속 이 체감과 지수 물가에는 차이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그 차이가 좀 더 이제 극단적으로 벌어지고 네. 있어요. 예.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는데 한 예를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예. 지난 8월 달에 우리가 물가가 떨어지게 된 가장 핵심적인 요인, 한국은행 통계를 보면 예. 채소값, 식료품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통계상으로 마이너스가 된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채소값이 좀 떨어졌다 해서 예를 들어서 10%가량 떨어졌습니다. 예. 10% 떨어졌다 해서 우리가 채소를 엄청나게 더 많이 먹거나 이러지는 못해요. 예. 그런데 지금 가게
이 식당에 가서 채소를 재료로 만든 음식료 서비스를 받는 대목에서는 예. 그 대목에서는 채소값이 좀 떨어졌다고 해서 중국집 짜장면 값이 바로 떨어지지 않거든요. 근데 지금 중국집 짜장면 값은 채소값보다는 예.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금 훨씬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 측면에서 중국 짜장면 값이 오르니까 채소값은 떨어졌는데도 더 높아져 보이는 것이죠. 예, 예. 그런 면에서 지금 현재 소득주도 성장을 하면서 경제 구조가 좀 바뀌면서 예. 체감하는 느낌이 물가가 더 오른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예. 그러나 이제 현재 GDP 디플레이트, GNP 디플레이트라는 지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소비자 물가하고는 달리 지나가고 나서 알기 때문에 굉장히 시적절성은 없지만은 예. 지나간 후에 정밀하게 분석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지금 최근 1년간 예. 계속 마이너스예요. GDP 디플레이트라는 지수가 가장 정확한 지수인데 이거로 볼 때 후행 지수이긴 하지만 최근 한 6, 7, 8개월간은 물가가 총량적으로 하락세였던 것이 분명하다. 예. 물가가 하락세인가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디플레 상황까지는 아니고 또 지금 지적하신 대로 사람마다 다르고 소비 패턴이 달라지면서 그렇게 체감적으로는 시중에서 지표는 물가가 떨어졌다는데 나는 안 그래. 예. 이런 사람도 많이 있을 수 있다 생각이 됩니다. 예, 물가 하락세에 대한 내용을 지금 짚어보고 예.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또 이제 시청자분들 중에 물가가 떨어지면 좋은 거 아닌가 우리가 소비할 때 좀 물가가 떨어지면 뭔가 가격도 낮아질 것 같고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막상 또 이 기간이 길어지면 그렇게 마냥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도 없다면서요?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신데요. 예. 물가가 오르는 것을 인플레이션이라고 그러고 물가가 떨어지는 걸 디플레이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이 개발연대에 쭉 살면서 물가가 오르는 상황에만 노출돼 있었어요. 예. 예. 그래서 물가가 오르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물가를 잡자. 높은 물가고에 대응하자. 국가적으로 군관민이 합쳐서 높은 물가를 잡는 노력을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는 물가는 높이 올라가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다. 인플레가 나쁜 것이다. 라는 선입견이 좀 있어요. 예. 그러나 경제학적으로 보면 디플레가 인플레이션보다 훨씬 더 나쁩니다. 예. 그리고 인류 역사 5,000년의 경제사를 놓고 보더라도 디플레가 인류 역사에 끼친 해악이 훨씬 더 큽니다. 역사상 미국의 대공황이라든지 세계 그 경제에 많은 그 충격을 줬던 것은 한결같이 디플레입니다. 예. 디플레가 왜 나쁘냐 조금 더 보충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괜찮습니다. 예, 지금 자 현대자동차가 차를 만든다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원료와 제품을 써서 차를 만든다면 그것이 파는 데까지는 6개월 내지 1년의 타임 레그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데 원재료를 100만 원치 들여가지고 6개월 후에 차를 만들어서 팔려고 그러는데 예. 물가가 6개월 후에 떨어져가지고 재료값이 50만 원밖에 안 된 거예요. 그렇다면 생산을 6개월 후에 하는 것이 생산을 6개월 후에 시작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가격이 더 떨어지면 자동차 완성품 가격이 예. 100만 원이 아니라 70만 원, 80만 원대로 원재료 가격 이하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어느 누구도 생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생산을 하지 않는 사람이 더 현명한 처세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오거든요. 예. 그러면 기업이 생산을 하지 않으면 고용을 줄이게 되고 일자리가 줄어듭니다. 일자리가 줄어들면 그 사람들이 급여가 적기 때문에 예. 유효수가 줄어들어서 더 사지를 못하게 됩니다. 예. 그 악순환은 거의 재앙 수준이에요. 그러면서 디플레는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그 소비로까지 이제 연결이 되니까 디플레이션 자체가 갖고 있는 어떤 그 우려를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 상황이 일본의 1980년대 상황과 유사한 게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고 해서 당시 상황과 비교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본이 잃어버린 20년 흔히 얘기하고 지금 교과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예. 정확하게 1980년대 후반부터 예. 이제 일본과 미국이 환율 전쟁을 하면서 일본 환율 가치를 대대적으로 평가 절상을 시키게 되는데 예. 그 전까지만 해도 잘 나가던 부동산 가격이 한꺼번에 꺼졌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의 자산 가치가 줄어드니까 아무도 소비하지 않았습니다. 예. 모두 다 저축만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소비하지 않으니까 물건이 팔리지 않게 되고 그때부터 일본 경제가 휘청거렸습니다. 약 30년 전만 하더라도요. 일본은 미국 경제를 앞지른다 해서 당시에 미국 경제학자들이 일본 경제를 배우려고 아주 야단 법석을 필 정도로 일본 경제가 잘 나갔었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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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이
잃어버린 20년 디플레 트랩에 걸려서 예. 20년 동안 성장이 지금 적체되어 있습니다. 예. 물론 아베가 와서 아베노믹스를 하면서 경제가 많이 살아난 편이지만 예. 그래도 지금 아직 일본 경제 그 디플레 후유증에서 헤어나지 못했습니다. 예. 우리도 이제 그런 면에서 잃어버린 20년 디플레가 고착화되는 그런 상황까지 가면 큰일이다. 예. 그러나 아직까지 고착화된 것은 아니고 디플레 갈 수도 있다. 그런 조짐이 조금 나타나기 때문에 예. 이 대목에서의 대응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부도 아무래도 이제 경기 둔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추가 대책을 발표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었고 또 실효성이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도 궁금하네요. 정부가 굉장히 발빠르게 매우 적시의 대책을 세웠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 왜 디플레가 생기느냐, 물가가 왜 떨어지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무도 사지 않고 아무도 투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뭐 아무도 안 한다기보다도 지난번보다 투자가 줄어들고 예. 지난번보다 소비가 줄어드는 겁니다. 예. 자, 그럴 때는 정부가 과감하게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펴는 것이 좋은데 지금 정부의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경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상반기에 재정을 75%, 80% 집행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반기에 지금 정부가 그 정상적인 상태에서 펼 수 있는 돈의 여유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 그런 와중에 한국은행 통계가 디플레 조짐 마이너스 CPI가 딱 나오니까 홍남기 부총리가 적극적으로 크게 보면 두 가지를 지금 정조준했는데요. 예. 정부가 추경까지 해서 예산을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돈이 집행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 한 군데가 있습니다. 예. 이게 지방자치제예요. 정부가 돈을 많이 퍼주기도 했고 또 정부 이월금을 늘려주기도 했습니다만은 예. 지방자치단체의 추경 예산이 편성이 되지 않아서 돈이 지금 멈춘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 대목을 집중적으로 지금 노렸고요. 예. 또 하나는 공공기관들의 경우에도 예산 집행을 지금 최대한 늘려라. 그리고 그동안에 이 정부 예산과 관련 없이 특별기금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것을 총동원해서 지금 이 정부가 예산을 집행하겠다. 그 대목에 대해서는 상당히 타이머리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러나 문제는 이 돈이 그냥 돈이 집행이 되는 것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진짜 그것이 소비 촉진과 투자 촉진으로 쓸 수 있도록 예. 엄한 데 가지 않도록 감시 감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공기업 같은 경우는 이게 부채의 몇 프로, 공기업 재정 적자가 또 지금 간단치가 않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감시 감독을 잘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홍남기 부총리의 고민이 느껴지는 대목이 있습니다. 마른 수건 짜는 심정으로 고민을 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자,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디플레이션으로 갈지도 모르는 어떤 국면을 우리는 좀 지나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제 진단을 해주셨는데 돌파구가 없을까요? 디플레이션까지 가면 안 되니까 선 대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정부가 재정 집행을 적극적으로 하는 모습이 참 좋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전체 우리 경제 기조를 말이죠. 지금 현재 왜 지금 디플레가 오고 세계 경제가 안 좋으냐에 대한 원인을 제대로 알게 되면 대책도 나올 수가 있다고 보는데요. 예. 크게 두 가지 요인이죠. 하나는 전 세계적인 이 무역 전쟁 상황 속에서 미래의 불확실성에서 아무도 투자하려고 하지도 않아 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출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세계 무역 강국이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잘 안 팔려 나가는 이런 측면이 있어요. 예. 그런 면에서 돌파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재정을 돌파해야 되고 그다음에 국내적으로도 좀 경기 부양책을 좀 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 소득 주도 성장을 그만두라는 얘기가 아니라 현재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SOC 같은 분야라든지 또 우리 부동산 정책 같은 경우에도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키는 거하고 부동산 경기를 둔화시키는 거하고 좀 다른 문제거든요. 지금 어제도 우리가 통계를 봤지만은 현재 부동산의 신규 수주 면적이라든지 예. 또 건축 허가 면적 이게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럼 건설회사로 하여금 투자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분위기. 특히 기업들로 하여금 지금 기업의 잉여 자산, 예. 현찰로 지금 쌓여 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예. 그걸 어떻게 하면 쓸 수 있도록 할 것인가? 그것을 유도하는 정책 예. 이것이 굉장히 지금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한국은행의 금리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경제 현상에 따라서 경제 정책을 굉장히 플렉시블하게 해줘야 되는데 지금 디플레도 갈 수도 있다.
갈지도 모른다는 그런 상황 속에서는 예. 다른 어떤 가치관보다는 경제 정책의 우선순위, 프라이어리티를 순서를 경제가 돌아가게끔 딱 두 가지입니다. 기업이 투자 많이 하게끔 예. 또 소비 많이 하게끔 유효수를 늘려주는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될 것으로 네, 보입니다. 그렇게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말씀까지 저희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호의 경제학기 김대호 박사 오늘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